축구 승무패 10회차 8번부터 14번까지 초안 좀 간략하게 좀 프리뷰해 드리고요. 아까 1번부터 7번까지는 뭐 미리 올려드렸는데 뭐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뭐 토요일 뭐 한 오후쯤에 이것저것 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최종 시안은 우리 점오 토토방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올려드렸던 거 1번부터 7번까지는 뭐 소시 승, 브랜트퍼트 승, 풀럼, 브라이턴 무, 에버턴 리즈 무, 울버햄튼 단통승, 베티스 단통승, 뉴캐슬 뭐 승무 이런 식으로 좀 초안은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 이제 밑에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까다롭지 않나. 일단 마요르카 비아레알 경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나눠져 있죠, 완전히. 뭐, 뭐 라리가 경기가 이게 뭐 박빙의 승부가 많고 무승부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일단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세비야 원정에서 역시나 패턴대로 또 2대 0으로 졌습니다. 참 희한하죠. 홈에서는 1대 0으로 이기고 원정 가면 거의 2대 0으로 집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은 현재 3연패에 빠져 있죠. 순위가 뭐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고요. 마루카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 뭐 부상자나 출전 정지 없이 풀 라인업으로 아마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비아레알은 알베르토 모레노가 출전 정지고 뭐 바네가하고 제라드 모레노. 뭐 제라드 모레노는 뭐 항상 출전이 불투명하다 그러는데 나오긴 나오죠. 어쨌거나 출전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뭐 잭슨은 여전히 출전 불가고 코클랭도 출전 불가. 노셀소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여전히 좀 불투명하고요. 뭐 웬만해서는 뭐 제라드 모레노하고 바네가는 나오겠죠. 나오는데 혹시라도 나오지 않게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최근 비아레알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 두 선수가 못 나온다고 하면 뭐 둘 중 한 명이라도 못 나온다고 하면 비아레알의 공격 라인이 그냥 부셔지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마루카 원정길은 그 어떤 팀에게도 힘들고요. 또 마루카 수비는 상당히 좀 견고하죠. 최근 마루카 원정에서 좋은 기억이 또 없는 비아레알입니다. 뭐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올 시즌은 뭐 홈에서도 마루카한테 0대 2로 졌죠. 최근 공격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아레알이 마요르카의 두터운 수비벽을 허물 수 있을지 힘들 겁니다 아마. 저는 마요르카가 홈에서 다시 한번 또 패턴대로 1대0 승 혹은 뭐 지지는 않겠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비아레알이 승리는 못한다 이 경기. 그래서 이렇게 가볼까 생각 중인데 일단 무는 빼고 마루카 승 정도만 일단 초안으로 잡아놓고요. 두 번째 경기 오사수나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정말 징글징글하죠. 바이오돌리 원정에서 또 물을 캤습니다. 원정 경기 4연속 무승부 완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홈 경기죠. 올 시즌 홈에서는 6승 1무 4패입니다. 뭐 레알과 맞대결에서는 뭐 이긴 적은 없는데 최근 7경기에서 3무 4패입니다. 뭐 무승부가 3번이나 있죠. 뭐 레알하고 상대갖고 3무가 있다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라리가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레알 상대로 잘했다고 봐야겠죠. 레알은 마루카 원정에서 패배를 한 이후에 잠시 클럽 월드컵에 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엘체를 홈에서 4대 0으로 대파를 했고요. 뭐 아센시오가 선제골을 뭐 전반 초반에 넣고 그리고 벤제마가 PK 2개를 또 침착하게 다 성공시키고 그리고 모드리치가 마무리골을 넣으면서 4대 0 승. 뭐 기분 좋게 대승을 거뒀고요. 일단 이 경기는 오사수나는 차포를 좀 떼고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팀 공격의 핵이라고 봐야겠죠. 에세키엘 아빌라가 출전 정지고요. 사실 뭐 아빌라가 있어도 지금 오사수나가 골을 넣을까 말까 할 판에
아빌라가 일단 출전 정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부디미르와 바르자 이 두 선수가 내알의 골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좀 의문스럽고, 또 문제는 수비의 핵심인 후안 크루즈가 출전 정지입니다. 뭐 기존 나초 비달과 루벤 페나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인 상황에서 후안 크루즈까지 출전 정지면 오사수나 수비에 여러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고요. 레알 같은 경우는 뭐 벤제마하고 크루스가 뭐 일단은 가벼운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일 것 같고, 근데 크루스는 제가 볼 때는 뭐 못 나온다고 봐야겠고요. 벤제마는 뭐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쿠르투아 골키퍼가 부상으로 아웃이고요. 근데 뭐 상대가 또 오사수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다음 경기가 챔스 리버풀 원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알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바르셀로나하고 승점 8점 차입니다. 사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뒤집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알이 막에 뭐 챔스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이 경기에 어느 정도 노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저는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안 그래도 뭐 크루투아도 아웃이고 크루스도 아웃인데 로테이션까지 돌려버리게 될 경우,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뭐 사실은 오사수나 라인원비 정상적이면 이 경기도 사실 부러뜨리고 가고 싶은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오사수나 원정길이 뭐 그렇게 쉬운 원정길은 또 아닙니다. 오사수나가 뭐 레알인데 이길 마음 없다, 우리는 뭐 무만 캐도 성공이다 하고 경기에 나서게 되면 레알도 제가 볼 때는 100%의 뭐 완성된 라인업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마루카처럼 뭐 작정하고 물을 캐자는 전술로 나오면 레알도 쉽게 이 경기를 가지고 가지는 못할 거라고 또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뭐 사실 바르셀로나하고 뭐 AT 마드리드도 오사수나 원정에서 뭐 이기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전을 했죠. 후반 막판에 진짜로 간신히 골 넣고 승리하고 돌아갔거든요. 두 팀 다 그랬고. 근데 그때의 AT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라인업보다 이번에 레알이 원정 갈 때 라인업이 분명히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 라인업을 보고 픽을 해야겠지만, 이 경기는 이변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근데 일단 그래도 오사수나가 지금 뭐 아빌라도 없고 또 수비에 크루즈도 없고, 이게 좀 아쉬워요. 일단은 레알 이렇게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레알 라인업을 좀 소식을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레알 라인업이 개판일 경우는 이 경기는 진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경기 엘체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투표를 보시면 역시 고르게 분산이 좀 돼 있죠. 엘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아레알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죠. 하지만 이제 레알 원정 가서 4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에스파뇰은 홈에서 소시에다드에게 뭐 2대3 패배를 했죠. 홈에서는 좀 오래간만에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에스파뇰은 진짜 뭐 2판 4판 축구입니다. 뭐 수비도 안 되는데 공격은 또 뭐 죽어라 하죠. 뭐 엘체의 강등은 제가 볼 때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아직 완전 결정난 건 아닌데 남은 경기에서 뭐 다 이기고 하면 뭐 되겠죠. 근데 현재 엘체의 전력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또 에스파뇰도 강등권하고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17위고요.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아무리 원정 경기라고 해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엘체 팀 공격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페레밀라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수비수 폴랑코도 출전 정지입니다. 근데 페레밀라가 못 나오면 도대체 누가 골을 넣어야 될지. 비아레알을 3대0으로 비아레알을 꺾을 때 3골을 다 페레밀라가 넣었죠. 뭐 시작하자마자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PK로 2골을 넣고,
그래서 헤드트릭을 또 기록을 했고 또 에스파뇰하고 저번에 1차전 맞대결 할 때도 귀중한 선제 득점도 페레밀라가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죠. 뭐 다른 팀에 가면 뭐 그런저런 선수일지도 몰라도 엘체에서만큼은 공격의 핵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그만큼 해주는 역할이 밀라가 많은데 좀 아쉽겠죠. 그리고 에스파뇰은 지난 경기에서 자책골도 넣고 퇴장까지 당하고 뭐 아주 사고를 쳤던 팀 주전 센터백이죠. 카브레라가 출전 정지입니다. 뭐 지난 경기 사고 쳤다고 해도 카브레라가 없으면 와, 이 에스파뇰도 안 그래도 수비 안 되는데 큰일 났죠 또. 그리고 더 큰일 난 거는 호세루가 거의 못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팀에서 지금 11골을 넣어주고 있죠. 거의 뭐 팀 공격의 뭐 핵인데 수비의 핵도 빠지고 팀 공격의 핵인 호세루도 거의 제가 볼 때 못 나올 것 같고 글쎄요. 이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엘체는 페레밀라가 못 나오고 에스파뇰은 호세루가 못 날 것 같고 팀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들이 지금 뛸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경기는 거의 뭐 이건 로또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양 팀 모두 뭐 수비력은 뭐 말 안 해도 참담한 수준이고 그런데 수비수들도 다 또 출전 정지가 있고 에스파뇰이 엘체보다 그나마 나은 게 공격인데 호세루가 나오지 못하면 엘체나 에스파뇰이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상대 전적에서도 엘체가 1승 2무로 앞서고 있죠.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에스파뇰이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이 경기는 거의 뭐 찍기 수준의 신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표를 딱 보니까 지금 역시나 뭐 무승부가 1순위인데요. 무승부를 중심으로 저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에스파뇰보다 굉장히 에스파뇰은 경기력이 막 불안불안합니다. 불안정하고 막 퇴장 나오고 뭐 PK도 많이 주고 정신이 없는 뭐 그런 팀이라 저는 그래도 엘체가 낫다. 또 홈팀이고 최근 진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호세루 소식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승무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 경기는 맨유 레스터 경기입니다. 일단 맨유가 뭐 바셀 원정 가서 무승부를 기록했죠. 나름 뭐 성공적으로 치르고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에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맨유가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중간에 뭐 미뤄져 있던 리즈 경기를 소화했고 다시 또 뭐 리즈하고 또 리턴 경기를 또 했고 또 바셀 뭐 챔스 원정 경기 갔다 왔고 그리고 다시 또 레스터 시티를 또 상대를 해야 되고 맨유가 지금 2월 4일 크리스탈전, 2월 8일 리즈, 12일 또 리즈, 16일 바셀전 그리고 19일 레스턴전을 치르게 되는 아주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런데 부상자도 많고 또 카세미르도 출전 정지죠. 레스터 같은 경우는 2월 4일 레스턴 빌라전 승리 이후에 또 11일 토트넘전 또 아주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쉬고 지금 맨유 원정 경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레스터가 3승 2무 1패로 맨유한테 또 앞서고 있고요. 최근 레스터 시티 경기력이 뭐 심상치가 않죠. 뭐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좀 심상치가 제가 볼 때는 심상치 않습니다. 카세미르가 있을 때 없을 때 뭐 맨유의 뭐 경기력 차이는 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일정상의 불리함 또 뭐 에릭센을 비롯해서 뭐 여러 선수들 지금 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맨유가 그리고 카세미르가 또 출전 정지고요. 사실 요즘 맨유 경기력 보면 지지는 않는데 솔직히 래시포드가 거의 뭐 이게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뜬금 활약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기고는 있죠. 뭐 어슬렁 거리고 있다가 어떻게 한번 찬스가 오면 그걸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경기 내내 진짜 막 혼자 뭘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다가 그 욕은 욕대로 다 먹다가 꼭 뭔가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맨유가 뭐 이렇게 잘 끌고 가고는 있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맨유 승은 없다고 봅니다. 일정상의 불리함도 있고 쓸 수 있는 선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체력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저는 레스터시티가 충분히 이거는 사고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무패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라요 세비야 경기입니다. 세비야가 유로파 강자답게 홈에서 PSV를 3대0으로 이겼네요. 와, 저는 그 경기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역시 유로파 DNA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저력의 세비야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만만치 않은 라요 원정 경기고요. 라요는 부상자나 출전 정지 없이 풀 라인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라요 원정에서는 네알도 울고 돌아갔죠. 그만큼 라요 원정은 빡빡합니다. 라요가 홈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기력도 라요가 굉장히 좋죠. 선수 구성도 나름 굉장히 알찹니다. 세비야는 이번 매치에 조단과 구데이가 출전 정지입니다. 두 명의 핵심 미드필더가 동시에 출전 정지고요. 저는 이 경기는 세비야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팔라존, 가르시아, 트레오 등의 라요 미드필드 진에게 완전히 밀릴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경기는 라요 단통승 갑니다. 그 다음 경기 토트넘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이 이제 강등권에서 조금씩 이제 멀어지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뉴캐슬 원정에서도 무승부, 첼시하고도 무승부. 토트넘은 풀럼, 맨시티를 잡고 2연승을 달리다가 레스터 시티 가서 완전 학살을 당했죠. 망신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수비가 완전 무너지면서. 그리고 다시 또 AC 밀란 원정 가서 AC 밀란도 요즘 완전 개판인데 밀란한테도 1대0으로 지고 왔습니다. 요리스는 여전히 부상으로 아웃이고요. 벤탄쿠르도 아웃이고 세세뇽과 비수마도 아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부상자들이 돌아오기는 했죠. 그리고 밀란전에 쉬었던 호이비에르도 이제 나름 휴식을 취하고 이 경기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좋은 활약을 해줬던 파케타가 부상으로 아웃이고, 하지만 라이스, 수책, 포날스 같은 웨스트햄의 미들진은 여전히 건재하고요. 보엔이나 벤나바도 안토니오 같은 선수들도 언제든지 상대 골망을 흔들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죠. 웨스트햄이 지금 수비가 불안해서 문제지, 토트넘처럼 미들이나 공격적은 제가 볼 때 여전히 나쁜 선수 구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콩테 감독이 지금도 부재 중이고 당분간 아마 계속 벤치에 앉지 못할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 또 주중 밀란 원정 다녀왔고 수비도 불안하고 뭔가 지금 토트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순위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순위인데 사실 웨스트햄이 16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이제 슬슬 치고 올라오고 있는 웨스트햄이고요. 또 런던 더비죠. 전 이 경기도 토트넘 승은 없다고 보고 부러뜨리고 무패로 가고 싶은 경기입니다. 지금 현재 토트넘 전력이 웨스트햄을 쉽게 들겨 팰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두들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습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홈에서 토트넘이 4연패를 했었죠. 중간에 뉴캐슬, 리버풀, 에스턴 빌라, 아스날, 물론 만만한 팀들은 아닌데 토트넘이 홈에서 이기려고 덤벼들다가 다 들겨 맞았습니다. 지금은 체력적으로도 토트넘이 좋을 게 절대 없고요. 분위기도 최악입니다. 웨임은 어쨌거나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들 싸움에서도 절대로 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수비가 불안한 건 양팀 모두 같다고 보고요. 해리케인의 마법이 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 승은 배제하겠습니다. 무패. 그리고 마지막 경기 AT 마드리드 빌바오 경기인데 양팀 역대 전적 4승 2무 4패 굉장히 팽팽하죠. AT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한 이후에 5경기 3승 2무.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하위권 팀들하고 대결을 했죠. 하지만 어쨌거나 최근 5경기에서 패배는 없습니다. 빌바오는 3연패를 달리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가 최근 다시 2연승, 분위기 반전 중이고요. 근데 빌바오 역시 하위권인 카디스에게 이겼고 또 지금 완전 맛이 가 있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이기면서 2연승 중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이 경기에 센터백 사비치가 출전 정지고요. 사비치가 없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는 될 것 같은데
빌바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부상으로 빠져있던 선수들이 대거 복귀를 하면서 경기력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뭐 쓸 수 있는 선수가 오히려 넘쳐난다고 봐도 무방할 빌바오라고 보이고요. 양팀 모두 상승세를 타는 시점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대를 만나게 됐고요. 하지만 빌바오는 뭐 최근 수비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고요. 원래 수비가 이렇게 약한 빌바오가 아닌데 최근 수비가 좀 흔들립니다. 특히 원정에서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AT 마드리드는 어쨌거나 짠물 수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비치가 없는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뭐 AT 마드리드의 수비 조준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데파이가 합류해서 뭐 결승골도 넣어주고 있고 또 그리즈만과 모라타가 뭐 솔직히 최전성기 시절은 아니죠. 근데 라리가에서는 그래도 통한다고 봅니다. AT 마드리드가 지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무 이렇게 한번 가보고요. 일단 이게 초안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는 내알 선수 라인업은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내일 최대한 늦게 마킹하시고 내알이 뭐 리버풀하고 어떤 라인업을 구성해서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뜹니다. 뭐 마르카 들어가셔도 아마 있을 거고 뭐 그런 게 뜨게 되면 이제 저희 뭐 점오토토 게시판에 들어오셔도 아마 다른 분들이 아마 찾아서 아마 올려주실 거예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리버풀도 마찬가지겠죠. 리버풀도 사실 지금 뭐 리버풀도 지금 챔스에 거의 뭐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돌릴지 안 돌릴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심하게 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울버햄턴도 최근 뭐 골을 넣고 있기는 하죠. 한데 본머스가 작정하고요. 원정에서 지금 울버햄튼이 리버풀하고 홈에서 골을 넣었지만 뭐 리버풀이 잠그는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셈 같은 경우는 원래 수비가 병신인데 또 사셈이 홈에서 잠그는 그런 팀이 아니죠. 근데 이제 본머스는 이건 작정하고 아마 잠글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울버햄튼이 뚫어내느냐 요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무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렇게도 사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기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소시 그 다음에 브랜드퍼트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여기도 이 무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뭘 붙여가느냐 그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울버햄튼은 승은 박아놓고 여기서 이거를 빼야 될지 뭐 아니면 마킹 하나를 더 가져갈지 뭐 분위기를 봐서 진짜로 뭐 온라인에서 좀 더 돌리고 또 오프라인 가서 더 구매를 해갖고 조합을 한번 뭐 더 들어갈지 예를 들면은 뭐 12조합 들어간다 12 뭐 100, 뭐 128조합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요 초안에서 이거는 안 바뀔 겁니다. 저는 이거 절대 안 바뀔 거고 여기도 거의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요 세 경기 여기는 조금 의심은 해봐야 된다. 울버햄튼 본머스 경기 그 다음 레알 요 경기 그 다음 리버풀 여기는 이걸 빼고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요. 요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배당 움직임이 뭐 초기 배당을 보게 되면은 맨유는 조금 떨어졌어요. 맨유는 그리고
토트넘이 오히려 1.84네요. 예, 홈인데 1.84. 뭐 약간 이렇게 움직임들이 봐볼까요? 움직임들이 초기 배당에 비해서는 토트넘은 조금 올라가는 추세, 약간 올라가는 추세고요. 맨유는 소폭 떨어지는 추세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심판 같은 경우도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프리메라 리가라고 하면 뭐 볼까요? 엘체 에스파뇰 경기다. 그럼 이렇게 찍고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쭉 여기 심판 이렇게 있죠? 델 세르노 뭐 주심인데 이 주심이 어떤 성향의 주심인가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퇴장 뭐 레알 베티스 바르셀로나 경기도 퇴장 뭐 그 전에도 한번 보시면 뭐 바야돌립 베티스 퇴장 뭐 토트넘 뭐 챔스도 퇴장. 그러니까 이 심판은 퇴장 변수를 분명히 갖고 있는 심판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퇴장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심판이고 뭐 에스파뇰이 뭐 게임을 했을 때 이 주심이 했을 때 뭐 진 부분들 뭐 그전에는 어떨까요? 카드를 진짜 많이 주네요, 이 심판은. 엘체가 이 심판이 주심 봤을 때 무승부가 있구나. 뭐 에스파뇰도 또 무승부가 있었고 퇴장이 정말 많고 이 두 팀이 게임을 할 때는 분명히 옐로 카드 뭐 레드 카드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마킹 하시기 전에 시간 나실 때 뭐 이렇게 보고 뭐 프리미어리그 뭐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 라리가 뭐 나 들어가셔 갖고 뭐 라요 세비야 경기라고 하면 라이아 세비야 찍어 보시고 그러면 뭐 이렇게 심판 찍어 보시고요. 여기도 와 퇴장 많이 시키네요. 그래도 아까 뭐 심판 그 주심보다는 좀 낮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것도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퇴장당하거나 뭐 PK 받아가지고 해버리면 이 분석이 진짜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수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됩니다. 대충 초안은 이렇고요. 아마 좀 많이 바뀌긴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챔피언스 리그 변수도 있고 유로파 뭐 유럽 대항전 변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회차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에버턴은 제가 볼 때 아니고 이 구간 이 구간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유력해 보이는 거는 저는 뭐 베티스는 거의 뭐 안 건들 거고요. 마요르카도 비아레알은 절대 승이 없다고 보고 뭐 라요 이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기본 초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일 오후에 최종 시안 해서 여러분들도 최종 시안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서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이건 나랑 좀 생각이 다르네. 그럼 뭐 때문에 다를까 하고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런 거를 많이 비교를 해보고요. 이거는 맞다. 이건 내 생각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또 바꾸고 수정하고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이고요. 내일 최종 시안은 주말이라 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점프토토 카페에는 오후 한 5시, 6시 경에는 꼭 올리겠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 마킹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이 또 이것저것 데이터를 많이 올려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쪼모토토 찾으시는 방법은 아시죠?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 밑에 보시면 고정 댓글창이 있고 거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가을 인사도 좀 남겨주시고요.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여러분들께 꼭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